야, 원전에 대해서 네. 또 논란이 많아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야, 역시 야, 논란이 있을 때 사야 돼, 그쵸? 나는 근데 논란이 있을 때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샀나 제 손이 문제죠. 그렇죠. 네. 이게 저는 어제 진짜 와 충격적이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단기 낙폭이 컸고 차트가 이거 그냥 망가지다 못해 이건 박살난 거거든요. 힘 개 좋네요. 이렇게 힘 너무 좋네요. 힘이 너무 좋네요.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진짜. 좋죠. 예. 여기까지 다 끌어올려놨어요. 이게 네.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. 네. 이거를 좀 보성 파워텍 이런 거는 아니 뭐 논란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네.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. 그 배경에 대해서 기사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. 네. 조선일보에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. 네. 50년간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규모를 넘긴다? 네. 이거는 사실 팩트긴 해요. 어떻게 보면 원전 한 기당 기술 사용료 2,400억 원. 네네. 뭐 전체 사업비의 1.85%라고 하지만 팩트 맞습니다. 거기다가 9천억 원어치 기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. 1조 원 넘기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한 기 사업비가 13조 원이라는 점에서 이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. 맞습니다. 예, 이게 뭐 너무 많이 주는데 혹은 뭐야 그 정도면 줄만하네. 예,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줄만하네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 거죠. 네. 예.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? 13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? 그렇죠. 1조라도 문제죠. 내고 13조 버는 게 낫지 않나요? 그러니까 어제도 안 그래도 그 김개미들이랑 얘기했는데 네. 엔비디아가 결국 15% 트럼프 대통령한테 뜯기면서도 네. 중국에게 수출을 하기로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. 너 같으면 85를 수출할래, 0을 수출할래. 네. 85를 갖는 게 낫다 이거죠. 맞습니다. 예. 제일 안전한 건요.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. 야, 중요하네요. 제가 동기부여 영상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챕터도 들어가고. 부품 깔아주세요. 네. 이게 원전 2개 팔아가지고 26조인데 네. 뭐 2조 내고 24조 남기면 되죠. 물론 그 마진은 다르겠지만. 그렇죠. 예, 그래서 요거를 조금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. 근데 SMR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조금 있기는 있죠. 네. 왜냐하면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네. 뭐 이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뭐 어느 나라에는 수출이 가능하고 어느 나라에는 수출이 안 되고 막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상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수출 전선에 나서는 건가? 이거 누가 주도권이 있는 건가라고 하면 저는 사실 51대 49가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웨스팅하우스가 들고 있는 건 맞다고 보여져요. 제 느낌에서. 그렇죠. 구형 기준으로. 예. 그러니까 뭐 언제 좀 바보형이 됐잖아요. 웨스팅하우스가. 예, 그렇죠. 바보형 데리고 가준다 느낌으로. 그리고 어쨌든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 슬프지만 국적이 미국이잖아요. 예. 웨스팅하우스는. 근데 국적은 또 미국인데 뭐 이렇게 사모펀드는 또 캐나다 사모펀드라고 맞아요.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쪽에서 계속 법적으로 제소를 하고 그렇죠. 막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걸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미국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네. 결국에는 이들의 이 그 스트레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기는 맞습니다. 합니다. 근데 요거에 대해서 네. 북미나 유럽에 정말 수출할 수 없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면 합의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 모든 걸 다 노출할 수 없잖아요. 계약서 자체를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. 계속 나오는 팩트들 보면은 할 수 있냐 없냐.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는 팩트들이 조금 더 처음에 나왔던 그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냈던 것처럼 정말 굴종적인 계약이었냐, 노예 계약이었냐 뜯어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지금 초기 계약보다 수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. 여지가 좀 있는.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묘수다라고 써진 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묘수를 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인트 벤처 만들러 간다.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기사 나오기 이틀 전에 갑자기 그런 악재 기사를 낸다?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. 이러면은 뭘 의심하시는 건데요, 도대체? 아니 어디선가 단독을 내고 악재 뉴스를 냈는데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? 이거를 몰랐을까요? 저는 이거 갖다가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의심합니다, 진짜. 강력하게. 뭐 그럴 수 있죠.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놓고 보면 계약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계약의 빈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 당시부터 조인트 벤처를 언급했었고 물밑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최종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미 좀 얘기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
만약에 둘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진출을 하면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또 우리가 또 분명히 역할을 갖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한소환 사장의 얘기는 유럽 시장 진출을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그런 것들을 걸어서 내주고 대신에 우리는 그럼 미국을 좀 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지만 네.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 근거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공급망이 있는 쪽에 맡길 수밖에 맞아요. 없다는 게 얘네가 이걸 다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거든요. 얘네가 뭐 만든 적이 최근 그 실적 사례가 없다면서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땡깡을 부리는 건데 그래 오케이 받아줄게. 너네가 원하는 그 기술료 줄게. 대신에 그럼 미국 뚫어줘.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마침 또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. 어휴, 뭐야 이것도.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은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뭐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예, 이거는 뭐 완벽히 믿을 만한 취재는 아니에요. 예,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뭐 이런 거면 뭐 이제 아까 51대 49 얘기했잖아요. 네. 51대 48 하고 1 정도는 뭐 트럼프 어디 좀 해가지고 그렇죠. 조금 주고 조금 주고 들어가는 사실 이게 뭐 방향으로. 신뢰도는 없지만 이 얘기가 나오는 거를 제가 기사를 왜 갖고 왔냐면 여기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팹리스랑 파운드리처럼 약간 또 다르다는 거예요. 맞아.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지재권만 있고 대규모로 하려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걔네가 계속 땡깡을 부리는 게 너네 우리 좀 같이 좀 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 뭐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. 만약에 미국도 단가가 높고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어서 진출하기만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드림 솔루션이 될 수 있어서 미국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마침 또 이게 나오는 게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8월 25일 정상회담 앞두고 계속 이렇게 불거졌는가. 그렇죠. 이런 것도 사실 원전이 사실 이제 좀 다릅니다.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이 다 조금씩 다르죠. 다 조금씩 다릅니다. 그리고 사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원전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원전 협력 방안부터가 이제 진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하고 좀 구별짓게 하는 느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그런 거를 없지 않아 느낀 게 이제 사실 그 어쨌든 이거는 기업 얘기잖아요. 그럼요.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이 협상력을 갖고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자꾸 누구 정부의 원전, 누구 정부의 원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약간 프레임용이 있는 것 같아요. 전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누구 정부의 원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. 이 원전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가 그것만 맞아요.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성과를 만약에 거기 가서 만들어내면 이재명 정부의 원전은 이렇게 성과를 만드는구나라는 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든 어쨌든 원전이 성과 났으면은 먹는 겁니다. 그렇죠. 이전 정부가 성과 냈으면 그것도 먹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.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맺었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, 앞으로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느냐. 만약에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면 미국도 좋게 나오는 거고 조인트 벤처를 활용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. 더 이상 태클 안 건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 사용료 그거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국이라는 기업의 웨스팅하우스가 요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 트럼프한테 관세도 뜯기고 다 뜯기잖아요.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그 관점이라는 거고요. 뭐 물론 뭐 제2의 굴욕협상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. 이번에 가서 또 다른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지켜보고는 있어야겠지만 일단은 좀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심지어 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어제 저 유퀴즈도 촬영했대요. 빌 게이츠. 그래서 빌 게이츠가 또 원전 관심 많은 거는 사실 유명하니까 뭐 원전 백신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기사라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본물 터지니까 신났어요 다들. 그러니까 또 하필 또 서울경제네요.
아, 네. 네. 그만큼 또 이제 시장이 원전에 관심이 많구나. 네. 네, 그런 궁금하네요. 생각으로. 빌 게이츠 정도 되면은 유퀴즈 상품으로 나오는 100만 원 맞추면 가지려고 할까요? 그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잖아요. 길 가다가 네. 1달러가 떨어져 있으면 빌 게이츠는 이걸 줄까라고 했을 때 안 줍는다. 왜냐면 그래요? 빌 게이츠는 1초마다 뭐 몇십 달러를 벌기 때문에 네. 그걸 줍는 행위 자체가 손해다 막 이랬었거든요. 아, 저는 죽을 것 같은데. 아, 그런가요? 꽁돈은 사실 누구나 기분 좋지 않습니까? 사실 근데 또 빌 게이츠가 요즘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상황 아니어서. 아, 그래요? 아, 100만 원도 급해요? 워런 버핏이 조언해가지고 그 MS 지분 팔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MS 최대 주주가 아니잖아요. 아, 그쵸. 여유가 없습니다. 예, 빌 게이츠도. 100만 원 받아가야 되는 100만 원 받아가야죠. 100만 원 받아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밥 맛있는 거 먹고 예, 하면 그리고 또 기분 좋죠. 외국인이니까 뭐 오셔가지고 또 예, 경상수지나 이런 거 해소해 주시면 좋죠. 자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돈이라는 건 기분 좋은 거잖아요. 네. 근데 또 진짜 돈 잃으면 왜 기분이 나쁜지도 참 알겠네요.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 이렇게 다들 열광을 하는 거고. 저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건강하고 네.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. 주식하기 전에 그냥 단순 그냥 기업만 좋아했거든요. 어. 근데 이게 돈이 걸리니까 아, 그쵸. 기업의 이야기를 막 파고들게 되네요. 저는 주식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, 진짜.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까지 가게 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제 또 이소영 의원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? 이소영 뭐 의원이 팬클럽이신데.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네. 주시는데 근데 이소영 의원이 막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한국 고위공무원들도 주식 투자하는 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의사 결정을 하는데 뭐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해상충이 이런 게 있다면은 ETF 투자하시면 되잖아요. 예, 뭐 어제 그거 보셨어요? 어떤? 2억 원 내정자의 네, 여기 포트폴리오. 포트폴리오? 저 혹시 저희 이거 ETF 포함 유의사항 나가나요? 예. 아무튼 그 거기에 포트폴리오 ETF 상품명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. 뭐 ETF는 저는 사실 관심 없고 두산의 노빌리티가 있던데. 그러시죠. 예. 아니 저는 그것도 봤는데 이분 레버리지도 하세요. 예, 맞아요. 예. 근데 그거를 막 엄청 큰 비중으로 하지는 않고 어쨌든 근데 주식에 대해서 뭔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뭐 두산의 노빌리티도 갖고 있으면은 뭐 확실히 이제 원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예. 자, 그래서 원전 어쨌든 조인트 벤처 하고 정상회담 긍정적인 얘기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